서울의 대기업 한서그룹의 대표이사 박지현은 언제나 당당하게 회의실을 장악하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키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었다. 비서에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줘. 아니면 이 회의 중에 폭발할 거야 라고 말하자 비서는 성수동에 조용한 스파가 있어요. 사진도 SNS도 시선도 없는 곳이에요 라고 답했다. 20분 뒤 지현은 소박한 간판이 달린 연곳 힐링 테라피에 도착했다. 스파 안은 인공적인 향이나 음악도 없이 은은한 라벤더 향만 감돌았다. 전신 마사지 원하시나요? 라는 직원의 말에 지현은 가장 실력 좋은 분으로 부탁해요 라고 답했다. 강민준 테라피스트가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에 지현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구두를 벗고 테이블에 누웠다. 곧이어 들어온 남자는 젊고 단정했으며 무심한 듯 차분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주세요 라는 지현의 말에도 민주는 조용히 손을 씻고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세심했으며 지현은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나 기대 없이 누군가에게 손길을 받는 기분에 놀랐다. 장단지에 손이 닿자 지현은 몸을 떨었다. 아픔이 아니라 놀라움이었다. 누군가가 대가 없이 자신을 만져주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라는 지현의 질문에 민주는 몸이 침묵을 필요로 할 때를 알 만큼은요 라고 답했다. 지현은 옆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 몸은 어떤가요? 당신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지현은 코웃음을 쳤다. 손님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물어볼 때만요. 잠시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60분 후 지현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프론트로 갔다. 나가기 전에 리셉션 직원에게 거의 무심하게 물었다. 그 민준 씨 결혼했나요? 직원은 놀라서 웃었다. 아니요, 사실 누구와도 사귄 적이 없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순결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지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요? 그런 손재주를 가지고? 네, 어떤 제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거든요.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지현은 돌아서서 나갔다. 차 안에서 지현은 다리를 꼬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순결하다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스파가 열기도 전에 지현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에너지가 있었다. 도전과 호기심 사이의 무언가였다. 어제와 같은 사람으로 부탁해요. 민준 씨요. 대체는 안 돼요 라고 리셉션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다시 테이블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왔을 때 전날과 똑같이 평범하게 인사했다. 박 대표님, 지현이라고 불러요라고 그녀가 눈을 감은 채 정정했다. 오늘은 격식은 생략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전날처럼 어깨 마사지를 시작했다. 지현은 잠시 기다렸다가 침묵을 깨뜨렸다. 어젯밤에 당신 생각을 했어요. 잠을 못 주무셨기를 바라지 않아요 라고 그가 차분하게 답했다. 잠은 잤지만 식욕을 잃었어요. 지현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이상해요. 거리감이 있고 누구에게도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요. 인상을 주는 것이 제 일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도움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요. 민주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저는 보통 경계를 유지해요. 상대방이 흥미로운 사람이라 해도요. 오늘 밤 나가요, 민준 씨. 저녁이나 격식 없는 거요. 그냥 여기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요, 당신과 저. 안 돼요 라고 그가 평범하게 말했다. 주저함도 가머니설도 없었다. 지연은 눈을 깜빡였다. 그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제 초대를 거절하는 거예요? 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지연은 테이블에 반쯤 일어나 앉아서 그를 도전적으로 바라봤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있어요, 민준 씨. 그는 그녀의 눈을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바라봤다. 저는 아니에요. 지현은 블레이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열어서 내밀었다. 100만 달러예요. 단 하룻밤만, 오늘 밤만, 호텔에서. 완전한 사생활 보장, 후속 연락 없음, 메시지 없음, 접촉 없음. 민주는 봉투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냥 그것을 바라봤다. 받아요, 민준 씨. 단 하룻밤이에요. 조건 없이, 그냥 욕망만. 그러고는 그녀가 그의 유니폼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 지금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민주는 그녀의 몸에서 손을 떼었다. 주머니를 보더니 다시 지현을 바라봤다. 이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여전히 안 돼요. 지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거기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녀가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조용한 힘이었다. 100만 달러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파는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용감하네요. 아니에요. 그냥 돈 때문에 뭔가를 했다는 기분으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지현은 다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 말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흥미로웠다. 민주는 다시 마사지로 돌아갔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그날 밤 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확고하고 명확한 안 돼요를 생각하며 뒤척였다. 지난 10년간 절대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녀가 제안한 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특히 100만 달러를. 아침 7시에 그녀는 이미 차 안에 있었다. 또 연곶 스파로 가시나요, 사모님? 운전기사가 놀라서 물었다. 네, 빨리 가요. 스파가 열기도 전에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렸다. 핸들에 손가락을 두드리며 기다렸다. 리셉션 직원이 도착했을 때 지현은 이미 문 앞에 있었다. 민준 씨와 얘기해야 해요. 급해요. 9시까지는 안 와요, 박 대표님. 그럼 기다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2시간을 기다렸다. 민준이 마침내 들어왔을 때 지현은 리셉션 의자에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라고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설명이 필요해요. 민준은 멈춰서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프론트 데스크로 걸어가서 마리사, 첫 번째 고객이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다. 사실은요. 리셉션 직원이 지현을 힐끗 보며 말했다. 저분이 첫 번째 고객이세요. 지현은 팔짱을 꼈다. 어제와 같은 방으로 지금 당장. 예약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모님. 리셉션 직원이 중얼거렸다. 상관없어요. 지현이 500달러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그와 단둘이 얘기해야 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20분. 방에서 지현은 테이블에 눕지 않았다. 그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어젯밤에 왜 저를 거절했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아니요. 당신은 자신을 팔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을 팔아요, 민준 씨. 당신은 여기서 일하고 제가 돈을 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요? 민준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다. 저는 선택해서 일해요. 누군가가 저를 산 게 아니에요. 지현이 건조하고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로맨틱하고 순진한가요? 그럼 말해보세요. 하룻밤에 얼마예요? 진짜로 얼마예요? 아무것도.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있어요, 민준 씨. 제 것은 팔지 않아요. 지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서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왔다. 200만. 안 돼요. 400만. 안 돼요. 1천만, 민준 씨. 1천만. 민준이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슬픔이었을까? 실망이었을까? 정말로 더 많은 돈만 있으면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지현이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다고?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쓰레기 같은 곳에서 시간당 푼돈을 벌면서 1천만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건 정직함이 아니라 바보짓이에요, 민준 씨.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녀를 바라봤다. 지현이 자제력을 잃었다. 알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받을 자격도 없는 걸 제안하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남자들 작고 제한적이고 야망도 없고 기회가 뺨을 때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가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만 멈춰서 돌아봤다.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 평생 정말로 저를 알아가는 게 어땠을지 궁금해하며 살 거예요. 민준은 그녀가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지현 씨,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 그녀가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뭘? 당신의 돈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을. 그 말이 펀치처럼 때렸다. 지현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 그게 무서운지 아세요? 민준이 계속했다. 돈 없이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지현이 잠시 얼어붙었다. 마치 그가 그녀를 꿰뚫어 본 것 같았다. 비싼 정장과 권력 있는 회의 뒤에 숨어있는 모든 불안감을 읽은 것 같았다. 당신은? 그녀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에게 화를 내셔도 돼요, 지현 씨. 욕을 해도 되고, 모욕을 해도 되고, 심지어 저를 해고시키려고 해도 돼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안 돼요라고 말했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지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다. 발뒤꿈치를 돌려서 뛰쳐나가며 뒤에서 문을 쾅 닫았다. 로비에서 모든 직원과 몇몇 고객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폭풍처럼 그들을 지나쳐 유리문을 거칠게 밀고 나가서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시동 걸어요. 차 안에서 그녀는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분노하고 굴욕감을 느끼지만 또한 호기심도 있었다. 도대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에 스파 직원 중 한 명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몇 초짜리 영상으로 지현이 방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었다. 명백히 화가 난 상태였다. 캡션은 마사지사가 부자 여자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였다. 2시간 만에 그 영상은 15번 공유되었고 6시간 만에 틱톡에 올라왔다. 하루가 끝날 무렵 CEO에게 거절한 마사지사가 도시에서 트렌딩이 되었다. 지현은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알게 되었다. 박 대표님, 오늘 소셜미디어 보셨어요? 왜? 스파에서 찍힌 영상이 있어요. 지현이 전화를 끊고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영상은 이미 5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들은 잔인했다. 부자 여자가 마땅한 걸 당했네. 정말로 그에게 돈을 제안했나? 반전. 그 남자에게는 도덕성이 있다. 그녀는 아마 사람들을 사는데 익숙할 거야. 지현이 전화를 소파에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평생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두 안 돼요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마사지사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15통의 부재중 전화로 깼다. 잠옷을 입은 채로 노트북을 켰다. 스파 영상이 어디에나 있었다. 유튜브, 틱톡, 트위터, 심지어 도시 뉴스 웹사이트까지. 가장 충격적인 헤드라인은 가난한 마사지사에게 굴욕당한 백만장자 CEO였다. 댓글들도 똑같이 가혹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 오만함을 제자리에 놨네. 그녀는 아마 안 돼요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쉬운 돈을 거절할 만큼 강한 가치관을 가진 남자. 정말로 그에게 힐팩만을 제안했나? 지현이 노트북을 쾅 닫았다. 전화를 집어들고 마케팅팀에 전화했다. 그 영상을 지금 당장 삭제해요. 박 대표님, 이미 시도해봤지만 개인이 올린 거라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뭔가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삭제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두는 게 최선이에요. 지현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만큼 싫어하는 건 없었다. 비서 줄리에게 전화했다. 강민준에 대한 모든 걸 원해요. 모든 것. 성명, 주소, 가족, 직업, 이력, 빚, 인간관계. 그가 어떤 치약을 쓰는지까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그리고 도시 최고의 사립탐정을 고용해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2시간 후 지현이 사무실에 있을 때 줄리아가 얇은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강민준의 대해 찾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지현이 빨리 열어봤다. 겨우 3페이지였다. 이게 다예요? 이상해요, 박 대표님. 온라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아무것도 없어요. 탐정이 찾은 건 기본적인 것뿐이에요. 2년간 스파에서 일했고 시내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결혼한 적 없고 범죄 기록 없어요. 지현이 좌절해서 페이지들을 넘겼다. 가족은? 국내에 가까운 친척이 없어요. 성은 강 씨인데 중국계지만 여기서 태어났어요. 교육, 공립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 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 후 마사지 클리닉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현이 폴더를 책상에 쾅 내려놓았다. 말이 안 돼요.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탐정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지웠거나 누군가가 대신 지운 것 같다고요. 그날 오후 지현은 어떤 회의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홍콩 투자자들과의 화상 회의 중에 그들 중 한 명이 농담했다. 지현 인터넷 스타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대답 없이 카메라를 껐다.
5시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열쇠를 집어들고 스파로 직접 갔다. 민준이 고객과 함께 있을 때 도착했다. 지현은 로비에서 기다리며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했다. 그가 끝내고 나왔을 때 그녀를 봤다. 여기 나타날 배짱이 있네요. 지현이 서서 말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는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마리사와 다음 예약에 대해 얘기했다. 저와 얘기하고 있어요. 지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돌아봤다. 민준이 한숨을 쉬고 돌아섰다. 뭘 원하세요, 지현 씨?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저는 마사지 치료사예요. 거짓말.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보이는 사람이 그냥 동네 마사지사일 리 없어요. 편견이 보이는군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저는 CEO들, 대통령들, 백만장자들과 협상해봤어요. 권력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민준 씨. 어디서 나오는지만 모를 뿐이에요. 민준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만약 제가 정말로 보이는 그대로라면? 그냥 팔고 쉽지 않은 평범한 남자라면 믿지 않아요. 그럼 그건 당신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현이 주먹을 쥐었다. 당신이 저를 공개적으로 굴욕을 줬어요. 저는 그냥 당신 질문에 답했을 뿐이에요. 당신 답 때문에 제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당신 행동이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목격했을 뿐이고요. 그의 목소리의 차가움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후회할 거예요, 민준 씨. 당신 비밀을 알아낼 거고 알아내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거예요. 뭘 알아낸다고요? 제가 정직하게 일한다는 것? 제때 청구서를 낸다는 것?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 아무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뿐이에요. 지현이 리셉션 직원에게 돌아섰다. 마리사 맞죠? 그가 여기서 얼마나 벌어요? 박 대표님, 그건 정말... 지금 당장 그를 해고하면 그의 급여를 2배로 줄게요. 프론트 데스크가 조용해졌다. 민준이 팔짱을 끼고 지현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정말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3배로 줄게요. 지현이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다. 3배 급여요. 대체 직원 2명을 고용하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마리사가 지현과 민준 사이를 긴장하게 바라봤다. 박 대표님, 혼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사장님과 상의해야 해요. 그럼 전화해요. 사장님이 여행 중이세요. 상관없어요. 지금 전화해요. 마리사가 마지못해 전화를 들었다. 전화를 걸고 기다렸다. 정 사장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생겼어요. 간단히 설명했다. 몇 번의 멈춤이 있었고 분명히 지시를 듣고 있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됐어요? 지현이 자신 있게 물었다. 마리사가 민준을 어색하게 힐끗 보며 말했다. 민준 씨를 해고하고 싶으면 스파 전체를 사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현이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에요? 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민준 씨는 가장 인기 있는 전문가고 고객의 절반이 민준 씨 때문에 여기 온다고 하셨어요. 민준 씨를 해고하는 건 사업을 문 닫는 것과 같다고요. 지현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스파 가격이 얼마예요? 박 대표님, 얼마냐고요? 마리사가 침을 삼켰다. 팔지 않아요. 지현이 잠시 가만히 서서 생각했다가 민준에게 돌아섰다. 당신이 계획한 거죠? 일부러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제 일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로비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보안 요원 같았다. 박 대표님? 네, 저는 당신 회사 보안팀의 에두아르도입니다. 긴급히 얘기할 일이 있어요. 지현이 민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난 적이 없었어요. 라고 그가 차분하게 답했다. 지현이 에두아르도를 따라 주차장으로 나갔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에두아르도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오래되고 약간 바랜 사진이었다. 민준이 비싼 정장을 입고 나이 든 남자 옆에 서서 사업용 건물 앞에 있는 모습이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경찰의 한 연락처에서요. 배경 조사를 하다가 보관 파일에서 찾았어요. 지현이 사진을 자세히 봤다. 언제 찍힌 거예요? 3년 전이요. 하지만 박 대표님, 에두아르도가 주저했다. 이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현이 에두아르도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다.
지금 설명해요. 이 사진은 3년 전 보관된 수사에서 나온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과 관련된. 민준이 증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후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무엇의 증인이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사건이 기밀이거든요. 하지만 박 대표님, 에두아르도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진에서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정웨이첸이에요. 지현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나요? 첸은 도시의 중국 식당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두아르도가 멈췄다. 민준이 일하는 스파도 소유하고 있어요. 지현의 피가 차가워졌다. 민준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첸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없었던 거고, 스파가 팔리지 않는 거고, 민준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현이 사진을 다시 봤다. 민준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 편안해 보였으며 첸을 수년간 알고 지낸 것처럼 보였다. 첸과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박 대표님,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만남을 주선해요. 다음날 아침 지현은 줄리아의 전화로 깼다. 박 대표님, 강민준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뭔가 찾았어요. 사실은 그가 우리에 대한 뭔가를 찾았어요. 지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실바앤 어소시에이츠 법무법인에서 당신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작은 법무법인이지만 노동법 전문이에요. 편지는 명예훼손과 괴롭힘에 관한 거예요. 지현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당신이 그의 고용주를 강요하려 했고 그를 해고하라고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의 직업적 평판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요. 증인들도 있어요. 무슨 증인들이요? 어제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휴대폰으로 녹화한 고객 2명도 포함해서요. 지현이 전화를 꽉 쥐었다. 말도 안 돼요. 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박 대표님,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여론이에요. 이게 법정에 가면 뉴스에 나올 거고, 어제 그 바이럴 영상 이후에는 지현이 전화를 끊고 베개를 주먹으로 쳤다. 단순한 마사지 치료사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뒤바꿀 수 있었을까? 2시간 후 사무실에 있을 때 줄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박 대표님, 첸이 전화를 돌려줬어요. 오늘 오후 그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민준도 함께 있어야 해요. 지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제가 연결고리를 안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눈을 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지현은 도시 고급, 지역에 있는 첸의 가장 우아한 식당인 골든 드래곤에 도착했다. 몇 명의 웨이터와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이든 남자를 제외하고는 비어 있었다. 정웨이 첸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작았지만 존재감이 있었다. 회색 머리, 얇은 안경,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인 손. 박 대표님, 그가 억양이 있는 영어로 인사했다. 첸 씨, 지현이 답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앉으세요. 민준이 곧 올 거예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민준이 옆문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드레스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지현에게 인사하지 않고 첸 옆에 앉았다. 자, 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 둘이 정리할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지현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연결고리에 대해 알고 있어요. 사진을 봤어요. 민준이 단순히 당신의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첸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사진이요? 지현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첸이 그것을 보더니 진심으로 웃었다. 아, 그 사진. 그가 민준을 바라봤다. 이 사진 기억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이 저를 구해준 날이에요. 지현이 눈을 깜빡였다. 구해줬다고요? 첸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박 대표님,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수상한 거래, 자금 세탁, 부패. 첸과 민준이 시선을 교환하더니 첸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박 대표님, 그 사진은 제가 민준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날 찍힌 거예요. 그는 노숙자였고 2주간 길거리에서 잤어요. 지현이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어느 날 밤 제 식당에 나타나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어요. 마르고 더러웠으며 명백히 안 좋은 상태였지만 뭔가가 있었어요. 매너, 품위.
제가 식사를 제안했더니 그는 설거지를 하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지현이 민준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다. 그럼 경찰 수사는? 첸이 손을 흔들었다. 민준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목격하고 경찰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때 신분증이 없어서 증인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어야 했던 거예요. 신분증이 없었다고요? 민준이 처음으로 말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서류, 돈, 신분. 첸이 제 인생을 재건하는 걸 도와줬어요. 지현이 놀랐다. 하지만 당신은 권력이 있고 교육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교육은 받았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그럼 교육은 어디서 받았어요? 민준이 주저했다. 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해도 돼, 아들아. 어차피 그녀는 이야기의 일부를 알고 있으니까.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지현 씨. 아주 부유한. 하지만 23살 때 뭔가가 일어났어요.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지게 만든 일이. 뭐였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현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당신은 부유한 가정 출신이에요? 그랬어요. 이제는 그냥 거리에서 첸이 구해준 민준 마사지사일 뿐이에요. 첸이 세 사람을 위해 차를 따랐다. 박 대표님, 제가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요. 왜 민준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현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저에게 도전했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안 돼요라고 말한 적이 없었군요. 정확히요. 첸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괴롭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현이 멈췄다. 답은 바로 거기 있었지만 큰 소리로 말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저에게서 뭔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박 대표님, 첸이 친절하게 말했다. 조언을 해도 될까요? 들어보겠어요? 민준은 정복해야 할 도전이 아니에요. 이해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인내와 존중, 겸손이 필요해요. 지현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는 분노나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정말로 저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물었다. 당신이 제안해온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럼 올바른 방식은 뭐예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정직함. 저는 정직했어요. 정말로요. 민준이 약간 몸을 기울였다. 아니면 팔리지 않는 뭔가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지현이 조용해졌다. 첸이 일어났다. 부엌을 확인해야 해서 당신들 둘이 얘기하게 두겠어요. 마침내 둘만 남았을 때 지현이 물었다. 그럼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준 씨? 부유한 삶에서 벗어나게 만든 일이 중요한가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왜요? 지현이 주저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도 제가 당신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을 수도 있어서요. 민준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지현 씨, 당신은 이틀 동안 저를 당황하게 하고 해고시키고 제 과거를 파헤치려고 했어요. 왜 지금 저를 믿어야 하죠?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니까요. 처음으로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비꼬거나 경계하는 미소가 아니라 정직한 미소였다. 그게 시작이네요. 그럼 말해줄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면 제가 예전에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현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여주죠? 당신 변호사들이 아마 저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을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세요. 지현이 눈을 깜빡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알거든요, 지현 씨.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모두 똑같이 반응해요. 지현이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었다. 줄리아 강민준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소해요. 수사도 중단하고요.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봤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이제 말해줄 거예요. 민준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물어볼 자격을 얻었어요. 다음에요. 지현이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불가능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첸이 디저트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둘이 해결됐나요? 진전이 있었어요. 지현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일요일에 여기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민준은 항상 일요일에 우리와 저녁을 먹어요.
지현이 민준을 바라봤다. 가도 될까요? 젓가락을 써야 하지만요. 젓가락 쓸 줄 알아요. 두고 봐야겠네요. 민준이 웃었고 3일 만에 처음으로 지현은 민준 환기 정말 누군지 아니면 적어도 그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현은 그 주 내내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진심으로 미소 짓는 민준의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요일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 청바지와 실크 블라우스, 몇 년 만에 입는 옷이었다. 하이힐도 파워슈트도 없었다. 그냥 평범하게 느끼고 싶었다. 도착했을 때 골든 드래곤은 일반인에게는 문을 닫고 있었다. 첸이 문에서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방향,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지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부엌에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어요. 관광객용이 아닌 진짜 집에서 만든 중국 음식을 드시는 걸 괜찮아 하시길 바라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첸이 그녀를 식당 뒤쪽의 둥근 테이블로 안내했다. 단순한 우아함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촛불, 작은 꽃들, 아늑한 분위기. 첸 씨, 뭔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민준을 도와주셨어요?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 그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나요? 첸이 작은 찻잔 2개의 차를 따랐다. 배고픈 사람이 돈을 낼 수 없어서 음식을 거절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지현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 그랬어요. 명백히 영양실조였지만 도움을 받기 전에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에 그가 유창한 중국어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통 중의학을 알고 동양 예술과 철학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마치 여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지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모든 걸 공부했나요? 아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첫날부터 그가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민준이 여러 개의 작은 접시를 든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단순한 흰 셔츠와 어두운 바지를 입었지만 뭔가 달랐다. 더 편안해 보이고 더 자신다워 보였다. 배고프시길 바라요. 접시들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첸은 항상 너무 많이 만들어요. 지현이 음식을 봤다. 섬세한 만두, 찐 생선, 낯선 향신료가 들어간 볶은 야채, 향긋한 수프. 놀라워 보여요. 둘 다 요리하신 거예요? 첸이 가르쳐줬어요. 민준이 앉으며 답했다. 우리의 전통이에요. 일요일은 가족처럼 함께 요리하는 날이에요. 정확히요. 첸이 확인했다. 민준은 제게 아들 같아요. 저녁 식사 중에 지현은 민준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부엌에서의 초기 시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고 첸이 화났을 때 흉내를 내며 쉽게 웃었다. 그는 가벼웠다. 민준 씨, 지현이 젓가락을 사용해 보며 말했다. 중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공부했어요. 어디서요? 사립학교에서요. 지현은 주저함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몇 마디 가르쳐 주실래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는 시에, 부탁합니다는 칭, 죄송합니다는 뒤붙이입니다. 지현이 성조를 흉내내려고 반복했다. 제대로 말하고 있나요? 거의요. 성조가 조금. 민준이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해도 될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잡고 위치를 조정했다. 이제 해보세요. 뒤붙이. 지현이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반복했다. 완벽해요. 잠시 그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첸이 조용히 일어났다. 디저트를 가져올게요. 둘만 남았을 때 지현이 물었다. 민준 씨, 왜 중국어를 그렇게 잘해요?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발음이 완벽해요. 원어민 같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중국인이셨어요. 이셨다고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언어와 문화,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뿌리와 연결되어